몸을 팔려는 한 여자와 양아치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들의 애정 행각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말세라며 꾸지람을 주었지만 할머니에게 돌아온 건 양아치의 발길질이었죠. 그런데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여자는 가방에서 총을 꺼냈고 망설임 없이 양아치의 가슴을 뚫어주었죠. 사실 사와는 어릴 적 부모님을 괴한들에게 잃었고 아버지의 동료였던 다른 형사 아카이에게 맡겨지게 되는데요. 형사였던 아카이의 정체는 살인청부 조직의 보스였고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싶다는 사와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였죠. こいつは指名手配されてる究極の変態野郎だ。こんクズの一人や二人。パパとママを殺した犯人を探して。ああ、必ず見つけてやる。 사와는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준다는 그의 말을 믿었고 그가 어떤 짓을 하던 참아왔죠. 아카이는 형사의 모습으로는 사와의 살인 현장을 조작하였고 조직 보스의 모습으로는 언제나 그녀를 탐하며 사와를 킬러로 육성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오브리가 정보원이었던 카니에에게 자신의 임무를 받고 있었는데요. 타겟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았기에 그 임무에 사와가 투입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오브리의 냉정한 방식을 본 사와는 그의 모습 어딘가에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오브리에게 관심이 생긴 사와는 오브리가 평소에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갔고 그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데요. 오브리는 얼마 전 보여준 차가운 모습 이외에도 제대로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家族はいるの？いない。お前は？私も似てるね、私たち。 자신처럼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동질감과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大事なピアスなんだな。え、どうして？これパパとママの血でできてるの。私のお守りみたいなものね。 하지만 오브리는 조직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고 아카이는 그런 그에게 적당한 조건을 내걸고 자유를 보장해 주었는데요. この前の話考えてくれたかな。いいぜ。おめえを束縛するつもりはねえ。ただしあと3人始末してからだ。そう来ると思った。 아카이는 조직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꺼려했고 사와에게 그의 암살을 명령합니다. 거기서 사와는 임무와 애정을 놓고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뒤 この人知ってるのか？ハリウッドの映画スターでしょ。私のクラスにもファンがいるよ。でも双子だったなんて。数分後にこのビルに来る。やるのは右だ。間違えたらごめんね。 사와는 타겟을 죽이기 위해 미리 남자 화장실에 잠복해 있었고 자신의 방식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타겟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경원들에게는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아끼던 귀걸이까지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뒷수습은 아카이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카니가 실수로 타겟과 의뢰인을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타겟이 목격자가 되어버렸고 자칫하면 아카이는 자신의 꼬리를 잡힐지도 모르게 됩니다. 거기다 사와는 자신의 귀걸이를 찾으려고 말썽이었죠. これから探してくる。どうして見つけてきてくれなかったの？現場はめちゃくちゃに損壊してる。 하지만 아카이는 그런 사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あのピアスが私にとってどんなに大切か赤井さんはよく知ってるはずでしょ。依頼人を殺したんだぞ。ターゲットを間違えたのはカニエさんよ。私のミスじゃない。全ては結果だ。だったら自分でやれば。 그러나 사와는 귀걸이를 찾지 못했고 자신의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던 오브리에게 향했죠.俺たち10年後どうしてるかな。何よそれ。ターゲットは1人だ。
今夜は必ず時間厳守だぞ。沢赤井か。そうよ。オブリ君を殺せって。お前の両親を殺したのは赤井とカニエだ。知ってるよ。ずっと前から。 사와는 임무와 애정 중 애정을 선택하였고 그의 마지막 임무를 기다리기로 하였죠. 必ず帰ってきて、ここに。 그날 밤 오브리는 카니에게 임무를 받았고 미리 준비해둔 폭탄을 터뜨림과 동시에 타겟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타겟이었던 남자는 오브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결코 일반적인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와의 도움으로 오브리는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번 임무는 아카이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파둔 함정이란 것쯤은 알 수 있었죠. あいにくだったな赤井さん。俺はあんたの前から消える。追ってきたらあんたを殺す。沢も一緒か。あいつも連れて行く。そうか。 그리고 그 자리에 관련된 모등이가 모이게 되는데요. 離れて。オブリから離れて。 沢。 사와는 오브리를 구하기 위해 그가 보는 앞에서 아카이에게 수치를 당해야만 했었죠. オブリ、飼い犬は鎖につながれてるもんだ。 하지만 사와는 자신이 오브리를 죽이기 위해 조직을 배신한 척 연기했다며 아카이를 속였고 능청스럽게 오브리를 처리할 장소를 물어보았죠. 帰る。今日は泊まってけよ。明日試験なの。サボっちまえよそんなもん。 그리고 다음날 아카이는 카니에가 오브리를 데리고 간 장소로 향했는데요. 아카이는 그곳에 오브리의 시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놓여져 있는 것은 카니에의 시체였죠. オブリ、カニエをやる力が残ってたとは思わなかったぜ。今のおめえには引き金を引く力も残っちゃいねえ。まして左手じゃ。そう、俺をはめやがったのかてめえら。なぜだ。この時をどれだけ待っていたと思う。 그렇게 사와는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었고 오브리의 집에서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데요. 오브리는 아카이가 자신을 대신해 미리 준비해둔 킬러에게 이미 당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일을 기다리는 사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애니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배드신과 선열이 난무하는 상당히 어두운 세계관으로 구성된 작품인데요. 주인공이었던 사와가 복수를 위해 아카이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와가 복수에 얼마나 집념하는지 볼 수 있었고 아카이가 부모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가 절망할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작품 곳곳에 숨겨진 힌트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복수 끝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듯 작가는 오브리와의 해피엔딩이 아닌 그의 죽음을 선택하여 보는 이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긴 작품이었네요. 자극이 강한 애니를 찾고 계시다면 카이트, 고전작이지만 재미있으니 한번 찾아보신 것을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